안녕하십니까. 라이프 체인저 가정의학과 전문의 류호성 원장입니다. 오늘은 이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명은 귀에서 어떤 삐 소리가 난다든지 그런 울림 현상 때문에 일상생활에 지장을 많이 있는 경우를 얘기를 하는데요. 이 이명 때문에 보통 이비인후과를 많이 가시죠. 이비인후과 가서 청력 검사를 같이 하면서 어, 심한 경우에 CT라든지 MRI를 찍기도 하고 또는 청력 손실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에 청력 검사를 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약을 복용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귀에 어떤 염증이나 이런 것들이 의심이 될 때 경구용 스테로이드를 써가지고 극복이 안 되면은 고막에다가 주사침을 찔러 넣어가지고 거기다가 스테로이드를 주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명의 원인을 보면은 이런 그 청각 손실이 동반되어 있는 보통 이제 감각신경성 난청이라 그러는데 그런 경우가 있다든지 아니면 뇌혈관이라든지 그런 혈관 질환이 있거나 또는 이제 이런 청신경에 손상이 있거나 CT를 찍어봤는데 그 안에 뭐 어떤 뇌종양이 있다거나 그럼 아니면은 이제 약물 때문에 뭐 항생제를 썼다거나 그런 다양한 약물에 의해서 청신경에 어떤 손상이 온다거나 그런 다양한 원인들이 있습니다. 물론 감염 같은 경우도 있고 보통은 이명은 뭐 갑상선 문제 뭐 또는 대사 문제 뭐 당뇨가 있다거나 그런 것들 동반되는 경우가 꽤 많기 때문에 노년성 질환 나이 드신 분들한테 꽤 많이 오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한테도 이명이 요즘에는 꽤나 흔하게 오거든요. 그래서 CT를 찍었는데 뭐 특별하게 원인을 발견하지 못했다든지 혈액 검사를 통해서 봤는데도 특별한 원인 없이 이런 원인이 지속되는 경우 중에 오늘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 중에는 귀 인두간의 기능 이상이 있을 때도 주목을 좀 해봐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귀 인두간이라는 거는 우리 이런 귀 중이하고 우리 목을 이어주는 그런 관을 얘기하는데 우리 흔히들 왜 비행기를 타거나 해서 고도가 높은 데 올라가거나 아니면 이제 등산을 하시다 보면 고지대를 가다 보면 귀가 먹먹해지는 그런 걸 경험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럴 때 우리가 뭐 침을 꼴깍 삼키거나 또는 이제 우리 코를 붙잡고 귀에다가 이제 바람을 넣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렇게 해서 압력 평형을 맞추면은 그런 증상이 해소되게 나는데 어쨌든 이런 귀 인두간의 기능 이상으로 인해서도 이명 증상이 올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신경은 또 오늘 드리고자 하는 이제 핵심인데 목 기능하고 연관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추, 상부경추, 경추 1, 2, 3번의 기능이 이상이 있을 때 이 뇌신경에 영향을 주게 되고 그게 곧 귀 인두간의 기능 이상을 초래하게 되면은 이명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목구조 이상이 있다는 거는 목구조 이상이 있다는 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일자목이라든지 아니면 거북목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C컵으로 좋은 그 건강한 목구조를 이루어야 되는데 거꾸로 된 거 그걸 우리 역시자 커브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경우라든지 아니면 커브 자체가 이상하게 틀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목 커브 이상이라고 그냥 단순히 얘기를 하는데 그런 상부경추에 영향을 줄 만한 목 커브의 이상이 있을 때 쉽게 얘기하면 일자목이나 거북목이 있을 때 이명 증상하고 이명을 일으킬 수가 있다. 그러면 이러면 이 목 커브 이상을 어떻게 이제 또 살펴볼 거냐? 단순하게 이제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되죠. 그러니까 저희 병원에서는 전척수 엑스레이라 그래서 척추의 어떤 구조적인 이상을 먼저 살펴봅니다. 그래서 진단은 먼저 엑스레이를 찍어서 목 구조를 살펴본다. 그 다음에 자율신경계 기능 이상이 있는지 다른 호르몬 이상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목 구조 이상이 있다는 게 이제 진단이 되면은 이 목 구조 결국은 이 목 구조가 이 아까 얘기했던 귀 인두간의 기능을 담당하는 신경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밸런스 치료라 그래서 3종 세트 치료를 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뭐, 프롤로 치료를 한다든지, 아니면 목 구조의 구조를 바로 잡기 위해서 밸런스 도수 치료를 한다든지, 또는 체충격파 치료를 통해서, 이런 그 경추의 구조적인,
부분을 해결을 하면은 한 주에 한 번 정도 해서 한 달 정도에서 한 두세 달 정도, 길게는 그렇게 하면 기능들이 구조가 많이 좋아지면서 그런 신경계 기능이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아까 얘기했던 부신 기능이나 또는 호르몬 밸런스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주는 그런 것들을 좀 안정화시켜 줄 수 있게끔 생활요법도 필요한데, 예를 들면 스트레스 이완요법, 뭐 스트레칭을 한다든지 뭐 또는 요가, 그리고 호흡이나 명상하는 것도 이런 스트레스를 이완하는 데 도움이 될 거고요. 그리고 잠을 잘 자야 되겠죠. 그 다음에 금연, 흡연을 하게 되면은 교감신경이 처음에는 이완되는 것 같지만은 결국에는 이 니코틴이 이 혈관 수축에도 관여를 합니다. 실제로 담배를 피고 나서 혈행순환이 떨어지는 그런 것들을 보고서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금연이 필요할 수 있고요. 담배 피시는 분들은. 그 다음에 아까 인슐린 얘기도 잠깐 했는데 탄수화물 섭취를 좀 줄여가지고 그런 인슐린을 좀 쉬게 해주는 것도 부신 건강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율신경도 물론이고. 그래서 저탄수 지중해식, 특히 정제 탄수화물, 설탕이나 액상과당이나 밀가루 음식을 좀 줄이거나 끊는 것들이 자율신경, 아까 신경계 로딩, 신경계의 어떤 부하를 주는 그런 것들을 좀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이프 체인저, 여러분의 라이프 체인저 류성 원장이었습니다.